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멘봉고등학교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온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왔고요. 멘토링 앤 강연 교육 기부봉사단 정보편집부 6기 멘토를 맡고 있는 지영훈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멘토링의 목차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멘봉단 소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멘토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교육과 소개. 저는 오늘 체육교육과 소개를 위해서 왔어요. 체육교육과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입시와 이제 고등학교 생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Q&A와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 준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멘봉단을 소개를 할 건데, 멘봉단이 무엇이냐? 멘봉단은 멘토링 앤 강연 교육 기부봉사단의 줄임말이에요. 간단하게 줄여서 멘봉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멘봉단은 대학생들이 입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보 격차로 꿈을 찾는데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이제 교육 기부를 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발적인 결사체예요. 저희는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까지 이제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웃 앤 올댓 캠퍼스 선정 대한민국 10대 명품 동아리에 들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단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5개의 각 부서, 정보편집부, 이제 문화홍보부, 인재개발부, 학생관리부, 기획지정부 5가지의 부서가 있고, 이제 위원회, 이제 헤르멘틱 운영위원회, 이제 선발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윤리위원회까지 총 3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기대표, 이제 기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와 부대표 2분을 통해서 멘봉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멘토링 앤 강연 교육 기부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상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와 함께하는 자기소개서 준비하기,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열심히 쓰죠. 이제 이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딱 쓰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와 함께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헤르멘틱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장점은 이제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어가지고 이제 얻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온라인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헤르멘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합격 수기 공모전 및 수상작 무료 공개나 뭐 이제 곧 있으면 수능 100일인데 이제 수능 D-100 학교 방문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편지를 쓰는 이벤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찾는 여정, 대학 탐방의 날 프로그램.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여러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서울대일 수도 있고, 누구는 건국대일 수도 있고, 누구는 고려대일 수도 있고, 그런 대학을 저희가 직접 탐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생 신입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결사체이며, 동시에 이제 교육 기부와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단체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최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이 직접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눈높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여러 대학, 수많은 학과 소속 멘토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청북도 음성 출신의 현재 청주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청주 대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성결대학교 정시 전형으로 이제 수능을 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실기 -6감을 했는데 유연성 제외하고 올만점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18학번이자 저는 19대 학생회 기획국장을 맡았으며, 이제 저는 성결대학교 동아리 축구 동아리 FC 성결에 서기를 맡았고, 이제 보디빌딩 동아리 피지컬에 들어가 있으며, 이제 현재는 이제 멘토링 앤 강연 교육 기부봉사단 정보편집부 6기 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교육과, 이제 체육교육과는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체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범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둘 다예요. 둘 다 체대이자 사범대이고. 이제 저희 성결대학교가 체육교육과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제 저희 체육교육과는 이제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자질, 이제 교직 수행 능력, 그리고 봉사 정신, 이 3가지를 갖춘 유능한 체육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체육교육과 전 학생들인데요. 사진이 아마 제가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 2년 전 사진일 거예요. 여기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체육교육과 18학번 학생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체육교육과 과장,
이제 각 학교마다 과잠의 색깔이 다르고 과잠의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 이쁜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 체육교육과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S자가 그려져 있고 여기 회색에 이게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이뻐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잠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과 추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 추리닝도 있어요. 이거 추리닝과 바지까지 아디다스 바지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성결 유니버시티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교육 과정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한국사, 뭐 탐구, 사회, 과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5가지 종목으로 나뉘어서 배우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 교육학, 두 번째로는 스포츠 교육학, 세 번째로는 스포츠 내용학, 네 번째로는 체육 실기, 다섯 번째는 실습 및 특성화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일반 교육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일반 교육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학개론,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 심리, 뭐 교육 과정, 특수 교육학개론, 뭐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그리고 뭐 교육 철학 및 교육사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현장에 대해서 교육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체육교사가 돼서 학생들 앞에 나와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처음에 이제 인사를 시키겠죠? 인사를 시키고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야 말하고서 제가 시범을 보이고 또 이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그런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 수업을 설계를 하는데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아마 일주일에 체육 수업을 2시간 혹은 3시간을 배울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수업 시수를 몇 시수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이 스포츠 교육학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내용학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용학이에요. 내용. 말 그대로 그 스포츠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물리, 화학, 생명 이 3가지를 체육과 접목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운동역학 그냥 물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운동역학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물리랑 배우는 그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운동역학이 있을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는 운동학습 및 심리 그리고 뭐 운동생리학 뭐 스포츠 사회학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용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실기. 이 체육 실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실기를 배우잖아요. 뭐 배드민턴을 배울 수도 있고 축구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구를 배울 수도 있고 배구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심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체육교사가 돼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종목들 가르쳐야 될 종목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약간 선수를 배출하듯이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고요. 예시를 들자면은 뭐 1학년 1학기 때는 맨손 체조를 배우는데 이 맨손 체조는 말 그대로 체조예요. 이거 체조예요. 이 학교 체조인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 이 체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체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 운동을 할 때 어디가 풀어지는구나에 대해서 잘 배워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맨손 체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뭐 육상 경기가 되게 많아요. 트랙도 있고 필드도 있고 뭐 육상 경기 기초도 있고 이제 체육의 가장 기초는 육상이잖아요. 그런 육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요. 뭐 수영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테니스, 탁구, 뭐 스포츠 마사지 및 의료봉사, 뭐 수상 스포츠, 뭐 배드민턴, 핸드볼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및 특성화가 있는데 실습 및 특성화는 말 그대로 뭐 스포츠 창업 진로 지도 및 뭐 야외 실습 및 안전 지도 저희가 이제 야외 실습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안전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실습 및 안전 지도도 있고 보면 이제 창업 실습, 뭐 현장 실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입시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입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사범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베이스로 실기를 연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사범대를 갈 수 있는 성적도 잘 봐야 되고 이제 실기도 잘해야 된다. 그냥 둘 다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된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입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수도권 지역 체육교육과 충청도 지역, 강원도,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도 공부지만 실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 실기에 대해서 뭐 기초 실기, 그 다음에 기능 실기 및 전공 실기, 그리고 각 학년이 알아야 할 것과 이제 나만의 공부 팁.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수도권 지역 체육교육과는 많이 없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제 스카이는 필수로 있고, 이제 건국대와 중앙대, 동국대, 한체대, 특체, 여기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한체대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가 아니고 특수체육교육과인데 이제 교원 임용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켜놨고요.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학과인데 이제 체육교육과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체육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체육교육학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가게 되면은 전부 다 교원 임용 자격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받아야지만 이게 교원 임용 자격증을 받고 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국대와 성결대 이 두 개의 학교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은근 학교가 많은데 당국대, 성결대 두 개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와 인천대 이 두 가지 학교가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체육교육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학교는 되게 많은데 되게 들은 게 많죠. 뭐 서성한, 중경이시 막 이렇게 되게 들은 게 많을 텐데 체육교육과는 이 대학교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대와 서원대, 충북대 이 세 가지 학교가 있어요. 이 교원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학교예요. 교원대는 말 그대로 교원을 양성을 하기 위해 만든 대학교이며, 서원대학교는 그냥 충청도에 있는 일반 대학교지만 교사에 대한 그런 양성을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이 교원대와 서원대가 충청도에 있지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충남에는 이제 공주대와 충남대 이 두 개의 학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역 체육교육과는 이제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이 두 개의 학교밖에 없어요. 제가 충청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 체육교육과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밑에는 충청도가 있고 이제 왼쪽에는 강원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인접한 지역의 체육교육과를 준비를 했고요. 그 지역 체육교육과는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이제 공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실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덥,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좌정굴과 체정굴,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가 있어요. 이것들이 왜 기초 실기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말 그대로 몸의 기초를 다투는 그런 실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서 멀리 점프를 뛰었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런 거의 기록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시덥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몸을 만들 때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만 누구는 입시를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 만점 같은 경우는 1분에 75개가 만점이고요. 여자는 1분에 65개가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은 이제 좌정굴과 체정굴이 있는데, 좌정굴은 이제 학교에서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쭉 뻗었을 때 다리보다 팔이 얼마나 더 멀리 나가는지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체정굴은 이제 몸을 섰을 때 이제 밑으로 쭉 내렸을 때 발보다 손이 얼마나 더 멀리 나가는지 그 길이를 측정을 하는 게 체중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뜬 영상인데, 제가 한창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착지를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하는 게 제자리 멀리뛰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기능실기가 있는데, 기능실기 같은 경우는 몸의 기능을 좀 더 살려서 하는 실기다 라고 해가지고 기능실기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높이뛰기, 그 다음에 핸드스프링,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공실기로서는 핸드볼 던지기, 그 다음에 농구, 레이업슛, 점프슛, 골밑슛, 던지기, 그리고 축구, 그리고 배구,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이 바가 있는데 이 바를 배의 면이 위로 가고 등의 면이 밑으로 가게 배면뛰기라고 해가지고 배면뛰기로 이제 바를 넘는데 이제 몇 센치를 넘느냐,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했느냐, 얼마나 좀 자세가 유연하게 잘 나오느냐, 그런 자세가 포인트가 될 때도 있고 이 높이가 포인트가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 체조 종목인데 이 손이 스프링이 되어서 발을 세게 찼을 때 얼마나 빠르게 확 잘 넘어가고 얼마나 이쁜 자세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핸드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볼 경기를 뛸 때 이제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핸드볼을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농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업슛, 점프슛, 골밑슛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업슛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하는지, 또 점프슛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지, 골밑슛 같은 경우는 이제 골대 밑에서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던지기는 그냥 농구공을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와 배구 같은 경우는 능력평가예요. 축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고 이 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축구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축구도 이렇게 있고요. 배구 같은 경우는 패스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언더토스와 오버토스가 있는데 이 언더토스, 오버토스를 두 가지의 이 토스를 이 벽면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패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뛴 높이뛰기 영상이에요. 저녁 먹기 전에 그냥 찍은 영상인데 잘 나와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왼발, 오른발, 왼발 스텝을 갖고 한 발로 이용을 해서 점프를 하고 배의 면이 위에, 등의 면이 밑으로 가고 발도 딱 넘어서 이 바를 닿지 않고 이 바가 넘어지지 않게 잘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스프링. 좀 많이 모를 거예요, 핸드스프링에 대해서. 저도 입시를 하면서 배웠는데 뛰어가다가 이 손의 면이 스프링이 되어서 발을 세게 찬 탄력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서 착지를 하는 것이 핸드스프링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핸드스프링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면서 세게 확 돌아서 착지. 네, 이게 핸드스프링이에요. 팔이 이쪽으로 닿고 발이 세게 확 차면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착지를 했는데 이 제가 발을 세게 찬 그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실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학년별 하고 싶은 말. 이 학년별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떤 의미로 적었냐면 제가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이제 과거에 고등학생 지영훈한테 학년별로 냉정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죠? 여유가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목표를 설정을 하자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저는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성적 상승까지 생각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자.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부법이 무엇인지 꼭 찾아가지고 나중에도 도움 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자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경험을 해놓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탐구도 중요해요. 사탐을 볼 것인지 과탐을 볼 것인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탐구를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튼실히 쌓아놓자. 이거는 우선은 체대잖아요. 체대가 근력이 되게 중요해요. 운동 틈틈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에 대한 기초를 튼실히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부에 대한 기초만 튼실히 쌓아놓으면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튼실히 쌓아놓자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 알아만 두자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죠. 기초 실기 뭐가 있고 전공 실기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만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무슨 종목이 있는지 알아만 두자 꼭 해두시고 경험을 많이 해보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이제 공부적인 경험도 있고 뭐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로 캠프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진로 캠프나 뭐 진로 체험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게 되게 경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반장이라든지 부반장이라든지 뭐 선도부 아니면 뭐 동아리 회장,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버리지 말자. 저는 내신을 과감히 다 버렸어요. 어차피 나는 뭐 수능만 보면 된다, 내신 다 필요 없다 이랬는데 내신도 은근히 중요해요. 아무리 정시 파이터라고 해도 내신을 버리지 말고 이용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냈잖아요. 그 문제들이 정말 수준급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정시 파이터다 무조건 정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선생님들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내신도 정말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을. 그래서 내신을 버리지 말자라고도 했고요. 고2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부법을 찾자.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고3부터는 맨날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법을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법을 찾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생각해 놓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서둘러서 했어요. 탐구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정해놓으면 무조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를 생각해 놓자. 그 다음에 실기 체험이라도 해보자. 학교에서 아마 실기 체험 간단히 할 거예요. 제자리 버리뛰기 뛸 수도 있고 뭐 1600m를 뛸 수도 있고 100m를 뛸 수도 있고 50m를 뛸 수도 있고 그런 실기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도 체험을 해보면 좋고 자신이 제자리 버리뛰기를 뛰었을 때 얼마나 잘 뛰는지 얼마나 못 뛰는지 어떤 근육이 부족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부족한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 체험이라도 해보자.
그 다음에 취미 동아리 활동 등으로 운동을 해도 좋다. 저는 교원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죠. 교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턱걸이 만점이 20개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턱걸이만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미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으로 운동을 해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두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소홀히 보내지 말자. 뭔 소리냐면 여름방학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게임을 미친듯이 하든 아니면 미친듯이 놀든 무조건 소홀히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전 날려버렸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완전 진짜 불태우듯이 딱 이때는 공부만, 이때는 뭐 PC방만 딱 하고, 이때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을 정말 잘 이용을 해서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소홀히 보내지 말자. 이제 겨울방학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때 공부 되게 애매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완전 처참하게 발렸거든요. 영어 듣기 평가 막 다 틀려가지고 막 7등급 맞고 막 국어 6등급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소홀히 보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은 화이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 관리를 잘하자.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건강적인 측면, 이제 체대 같은 경우는 근력적인 측면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관리를 못했어요. 근력 같은 경우는 이제 체대 입시 학원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완전 막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망했죠 그때.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멘탈도 막 갈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대 같은 경우는 근력적인 측면 관리 잘 해두시고, 이 정신과 건강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죠. 정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 3월달 모의고사 때 완전 망했다고 했죠. 정신적인 측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건강적인 측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수능 D-100일날 이제 편도선염에 걸려가지고 남들 다 공부하고 앞서 나갈 때 저 혼자 일주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수능 D-100일날?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강도 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실기의 비중은 5대5가 아니라 10대 10이다. 근데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잘해라. 오늘은 뭐 공부를 이 정도 했으니까 실기는 덜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공부도 많이 했으면 실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좀 적게 했으면 실기도 좀 적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둘 다 비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적은 학교의 수준을 정하고 실기는 합격률을 정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실기가 안 돼. 그러면은 학교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합격률이 낮아지죠? 의미가 없어요. 그와 반대로 성적이 낮은데 실기가 높아. 근데 학교가 낮아. 체육교육과를 못 가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합격률이 아무리 100%였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실기를 잘해도 성적이 낮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는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오그라드는데, 힘들고 지칠 때는 쉬어도 돼요. 다음에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제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포스트잇에다가 아무거나 적어서 저한테 질문을 가져다 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키가 몇이에요, 몸무게가 몇이에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고요. 뭐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줄 테니까, 제가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꼭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뭐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 뭐 체육교육과 진학 시 체육교사 말고 다른 진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체육교육과 외 다른 과가 또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은 체육교육과 혹은 교원 자격증을 주는 체육학과를 진학을 하여 학교가 이제 요구하는 조건, 전공 수업은 뭐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실기는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졸업 능력을 마치면 이제 교원 자격증을 주어줘요. 이제 그 교원 자격증을 받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국가고시인 임용고시를 봐야 돼요. 임용고시를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체육교사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진학 시 체육교사와 다른 진로는 우선 뭐 체육협회에 입사를 해서 뭐 출퇴근을 해도 되고요. 뭐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체육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의료 보건 서비스 계열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퍼스널 트레이닝, 뭐 말 그대로 PT죠.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런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해도 되고요. 뭐 체육 언론 쪽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뭐 프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를 해도 되고 감독을 해도 되고, 뭐 유소년 스포츠나 노인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따서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쳤을 때 범주가 넓고 체육학과가 좀 더 좁아요.
왜냐면은 체육학과랑 체육교육과랑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이 사범 이 차이가 있잖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체육교육과 외에 다른 과가 뭐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체육학과가 있고 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뭐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과, 특수체육교육과, 레저 스포츠학과, 스포츠 과학부, 뭐 사회체육과 이런 식으로 다른 과도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뭐 준비해야 할 것. 우선은 교원 임용 자격증을 보려면은 한국사 자격증 3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1, 2, 3급을 심화로 하고 4, 5, 6을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3급 이상, 이 심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격증이. 그래야지 임용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육교육과 가장 필요한 성적, 뭐 가서 무엇을 배우냐,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대학생활이 궁금할 거예요. 우선은 분위기는 매우 좋아요. 체대는 무섭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되게 텐션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 솔직히 말하면 막 미친놈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체육하는 사람들이라 되게 텐션도 높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막 체육관 비어있으면 뭐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시끄럽고 재밌지만 이제 공부할 땐 다들 빡세게 하더라고요. 도서관 가면 다 막 선배들 있고 다 후배들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빡세게 공부하고요. 기본 예의만 잘 지키면 전혀 빡세지 않고 대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입학하고서 기대와 달랐던 점은 뭐 체육교육과 자체는 정말 체제가 잘 잡혀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체제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1학년 때부터 막 공부를 시켜요.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시험을 보니까 좀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막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자료도 주고 뭐 준비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되게 저는 잘 잡혀있어서 되게 좋았답니다. 네, 지금까지 체육교육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